이제 잠깐만 서 있어도 과태료 수십 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 단속을 당하고 수십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운전자분들께서는 과태료 폭탄 조심하시고 주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선 7월부터 단속을 하는 항목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7월에 홍보와 계도 기간을 통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역시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속 정보입니다. 운전자분들 7월부터 조심하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혹시 지난번 1차로 단속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뀐 과태료 내용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 5대 금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곳을 더해서 총 6곳의 금지 구역으로 늘어나는데요. 기존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이렇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 이렇게 총 5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곳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요. 물론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급해서 잠깐만 주차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원래도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원래도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인도가 기존에는 그냥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가 있는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정차 금지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가끔은 1분 미만으로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되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차는 안 되지만 잠시 정차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황색 전선입니다. 이곳은 잠깐 동안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색 실선은 어떨까요? 원래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지만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인데요. 주차 허용 시간 안내 표지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탄력적으로 물건 상하차를 위해 잠시 머무는 것 정도는 크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색 복선 2줄짜리 이곳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곳이 바로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요.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유,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그냥 과태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장의 과태료로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죠. 물론 이 제도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신고 기준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원래는 지자체에 따라 신고 기준 시간이 제각각이었는데 이게 1분으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이제 1분 넘게 정차해 있으면 무조건 신고 기준에 해당된다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바로 신고 횟수 제한이 풀렸다는 건데요. 원래는 국민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횟수가
한 명당 하루 3회에서 5회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없어집니다. 하루 10번이고 20번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확실히 이전보다 단속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1시간 주차를 했는데 여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여러 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는 과태료가 20장씩도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바뀐 제도에 대한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어떤 때 단속이 되고 과태료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물론이고 특히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교차로 모퉁이의 정확한 기준은 교차로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진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곳이다 보니 주정차를 하게 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이미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 역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입니다. 이곳은 과태료가 더 셉니다. 소화전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앞뒤로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과태료 8만원, 승합차 과태료 9만원을 물게 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입니다. 정확히는 주정차 금지 안전 표지가 설치된 주출입구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인데요. 원래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지만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되니 절대 주정차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추가되는 인도 역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니 절대 주정차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 운전자분들께서는 특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